자, 그래서 몸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잡하고 힘든 운동을 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아울러서 트레이닝도 목적에 따라 재활, 피트니스, 그리고 선수 트레이닝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분류 방법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용 코치입니다. 트레이너로 20년 가까이 일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트레이너들에게 교육도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트레이너들, 특히나 이제 초보 트레이너들에게 또는 트레이너 지망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퍼스널 트레이너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기능성 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트레이닝도 목적에 따라 재활, 피트니스, 그리고 선수 트레이닝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분류 방법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는 인구통계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게 되며 고객들의 니즈와 몸 상태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뚜렷한 운동 철학이 없이 그저 유행하는 운동 방법만 따라하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트레이너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객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어려울 겁니다. 저 또한 초보 트레이너 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어서 시간과 비용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트레이너로서 운동 철학을 정립하고 그리고 업무 영역을 구분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트레이너로서 지나온 여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트레이너 지망생 또는 지금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초보 트레이너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자, 퍼스널 트레이닝은 1:1 운동 과외입니다. 보디빌딩, 필라테스, 크로스핏 이런 목적 지향적인 운동과 퍼스널 트레이닝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려면 무엇보다 고객의 몸 상태나 니즈 그리고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맞춤 운동을 설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 맞춰서 고객을 일방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방식의 훈련은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고객의 몸 상태나 니즈를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 고객들의 현재 신체적인 상태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트레이닝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관적인 견해로는 트레이닝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객이 수술 후 회복 중에 있거나 현재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또는 맨몸으로 하는 평범한 동작들조차 불가하다면 재활을 목적으로 트레이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 트레이닝을 하려면 최소한 물리치료사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트레이닝과 관련된 자격증까지 함께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피트니스적인 목적의 트레이닝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체온 교정, 체중 감량, 근력 발달, 건강 증진 등이 세부적인 운동 목표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활동량이 적고 자세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체적인 능력을 고려하고 그리고 기능적인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자, 운동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되려 무리한 운동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능성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퍼포먼스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저 또한 상당히 좋아하는 트레이닝 파트입니다. 선수 트레이닝의 목적은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고 신체적인 능력을 끌어올려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 시즌 중에 하는 훈련인지 아니면 시즌에 하는 훈련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훈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강도 그리고 훈련량이 조절되기도 합니다. 선수 트레이닝은 일반인들의 훈련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역동적이고 격렬한 스포츠 상황에서 다치지 않고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선수 트레이닝을 희망한다면 관련된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자격도 취득한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은 운동 그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트레이너도 이에 상응하는 사명감을 갖고 일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트레이닝 파트를 분류해 보았는데요. 트레이너 지망생들이라면 자신이 어떤 영역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지 먼저 고민해 보고 일을 시작한다면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트니스 목적의 트레이닝을 진행하시는 트레이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운동을 가르칠 때에는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기능성 운동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능성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성 운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운동 방법보다는 개개인의 자세와 움직임을 우선시하는 운동이 기능성 운동입니다. 단순히 근육의 크기나 모양만을 발달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과 관절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추구하는 운동이 기능성 운동입니다. 근비대나 최대 근력만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안정성, 근지구력, 스피드, 파워 등 근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리학적 특성을 고려해 향상시키는 운동이 기능성 운동입니다. 기능성 운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고객들의 몸 상태나 고객들의 니즈를 고려한 운동이 기능성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운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능성 운동이라고 하면 재활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불안정한 보수볼 위에 올라가서 하는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운동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전문적인 운동선수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성 운동에 대한 관심과 발전은 스포츠 재활과 선수 트레이닝에 초점이 맞춰져서 발전해온 것은 분명 맞지만, 인체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기능성 운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특히나 필요한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다수의 고객들에게 기능성 운동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평소에 너무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안 움직이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육체노동을 하던 시대와는 다르게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뇌의 한쪽 영역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 감각, 정서 등 뇌는 굉장히 통합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한쪽 영역을 쓰지 않고 방치하는 일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 내부에 있는 감각기관들이 무뎌집니다. 몸의 자세와 움직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감각기관들이 둔감해져 있다면 정확한 운동 자세를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잡하고 힘든 운동을 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면 옆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이런 소리라는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차단되어 적절한 반응이 어려워집니다. 자, 운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운동은 아웃풋, 즉 출력인데 몸으로 들어오는 인풋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활동적이면서 운동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라면 당장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되려 폼롤링, 가동성 운동, 스트레칭, 안정성 운동 등 교정적인 운동으로 몸의 감각을 복원하고 자세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육은 움직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근육이 많으면 외형적으로 멋져 보이고 타인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육을 만들겠다는 맹목적인 목적으로 관절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운동하거나 전체적인 몸의 자세와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헬스클럽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트레이너들이 이런 보디빌딩식 분할훈련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헬스클럽의 환경이 보디빌딩 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는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고객의 몸 상태와 니즈입니다. 항상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운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해당 근육을 운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리고 해당 근육을 훈련하는 것이 신체 전반적인 균형을 해치지 않는지, 이런 고민들을 다각도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디빌딩식 훈련 프로그램은 타겟이 되는 근육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분할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하면 월요일은 등, 수요일은 가슴, 그리고 금요일은 하체, 이렇게 집중적으로 근육을 나눠서 훈련합니다. 만약 근육을 키워서 시합에 출전해야 하거나 아니면 단시간에 외형적으로 몸을 빠르게 만들고 싶다면 보디빌딩식 훈련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운동 빈도가 적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 고객들이라면 하루에 한 부위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의 훈련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루의 모든 근육을 골고루 훈련하는 전신 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나 움직임 패턴이 좋지 않은 고객들이라면 보디빌딩식 훈련은 더욱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체형이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고 근육의 크기나 모양만을 만드는 방식의 훈련 방식은 고객의 자세와 움직임 패턴을 개선하는 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나 몸에 불편한 증상이나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이 보디빌딩식 훈련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 통증은 단순히 근육이 튼튼해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심각하다면 정형외과적인 진단을 받아보고 근골격계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는 움직임 평가나 도수근력 검사를 받아보고 근신경적인 움직임 조절 능력의 결여, 이런 문제는 아닌지, 또는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운동 자세로 인한 문제는 아닌지, 이렇게 다각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근육의 본질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만들고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움직임은 상위 개념이고 근육은 하위 개념입니다. 움직임을 먼저 고려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좋은 움직임과 균형 잡힌 근육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고려한 훈련 프로그램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체와 하체 이렇게 움직임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밀기와 당기기로 움직임을 나누어서 분류하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운동들을 넣는다면 어렵지 않게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복합관절 운동의 비중을 높이고 고립 운동은 보조 운동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고객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밖에 나와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고객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운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트레이너의 삶과 고객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있다 보면 고객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운동은 꼭 헬스장에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을 바꿔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보다 넓은 개념에서 운동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삶에 융화되고 접근성이 용이한 운동을 제시해야 고객의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또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 마지막으로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고객들에게 나누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들의 삶에 융화될 수 있는 실용적인 운동이 진짜로 고객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기능성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능성 운동은 고객들의 몸 상태나 고객들의 니즈를 고려한 고객 중심적인 운동입니다. 트레이너가 좋아하고 그리고 선호하는 방식의 운동이 고객들에게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않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만들기 어렵고 복잡하다고 트레이너의 훈련 루틴이 그대로 고객 훈련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칭하기 어렵다고 머신에만 앉혀놓고 기구 강습하듯이 운동 가르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요즘 PT 비용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한 10만원까지 하는 것 같은데 고객들이 이렇게 비싼 돈 내가면서 나와서 운동을 배우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내는 돈의 가치, 그리고 고객들의 기대감, 그리고 운동을 배우러 오가는 데 쓰는 시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수업을 준비하고 또 고객들을 응대한다면 여러 방면에서 트레이닝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했던 교육과정의 일부를 바탕으로 영상 전해드렸습니다. 트레이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초보 트레이너들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